네, 유원교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규모가 큰 이제 사진 전시회를 오픈하는 날인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떤 전시회 관련해서 소개 한 말씀. 사실 제가 93년부터 중국에 들어가서 조선족에 대한 작업을 계속 해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 조선족이라는 자체가 한국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게 보는 부분이 굉장히 언어상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조선인으로 일을 하다가 조선인으로 한반도 조선인으로 갔다가 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성립이 되면서 조선족이란 조선민족이라는 거를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민으로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선족이라는 거를 자신 있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참 묘하게 그렇게 돼 있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우리 옛날에 조선인일 때는 경계가 없이 살았잖아요. 살았는데 그 중화인민공화국 생기죠. 북한의 그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이 또 생기죠. 대한민국이 생기다 보니까 경계라는 게 결국 국정이 생기면서 또 20년, 50년 동안 단절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계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들의 이야기고 우리끼리는 다 그걸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전시를 하게 됐고요. 사실 이번에 전시는 굉장히 좀 큰 전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족이 1890년대 이주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이야기 그리고 또 다른 삶이라는 부분이 또 다른 이야기라는 게 그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것까지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시된 사진들은 이 사진 속의 인물들이 현재 다 중국에 살고 계신 우리 동포들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대신 거진다 사망하셨다고 볼 수 있죠. 잊혀진 흔적 같은 경우는요. 네. 공산주의 계열, 민족주의 계열로 항일운동 하신 분들에 대한 사진 전이고요. 그때는 조선인으로서 볼 수 있죠. 네네. 그리고 이분은 그리운 만남은 조선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왜 조선인이냐, 왜 조선족이야 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분명히 경계가 있죠. 그 경계를 풀기 위해서 2층에다가 아카이브, 조선족이 살아온 역사의 과거 이야기를 내가 수집한 사진 가지고 보여주게 했습니다. 유공자들이죠. 옛날 혁명시 독립운동 때 가장 공헌이 크신 분들 중에서 좀 그 배경 속에서는 너무 어렵게 그때를 지내왔던 인물로서 뭐 한두 명 정도 여기 소개할 만한 인물이 있으실까요? 예, 그 뭐 지금 여기는 이거 김규 선생님 같은 경우 거기서 잠깐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네. 김규 선생님 같은 이분은 민족주의 계열의 항일운동 하셨던 분입니다. 네. 근데 흑룡강성 상지. 예. 근데 이 자리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자리예요. 이분이. 묘지도 없이. 그렇죠. 아버지 돌아가신 자리인데 그때 이분을 만났을 때 참 가슴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여성분이잖아요. 네. 여성에 대한 대우가 약한 거야. 그렇죠. 특히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보훈처 같은 경우는 장자 우선주의잖아요. 항상 장자 우선주의로 하기도 하고 또 그 대신 이제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나 오빠가 항일운동하러 나가잖아. 싸움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결론 돈 모으면 군자금 주고 또 몰래 숨겨주고 그거밖에 못해요.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후방 역할. 그렇죠. 후방 역할을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 감시를 많이 당하니까 또 산속으로 숨어가고 하다 보니까 삶이 정말 힘들죠. 어려웠겠어요.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주의 나라로 바뀌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민족주의 항일운동 하니까 또 내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문화대혁명의 아버지가 민족주의 계열이었다. 편지라도 나오면 어떻게 돼? 특무로 바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태워버렸어. 나중에 이제 한국과 국교정상화 되면서도 결론은 김규시 선생님의 딸이라는 건 알겠는데 자료가 근거가 없다 보니까 또 인정 못 받는 부분이 있죠. 가슴 아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한국에서 태어나셨는데 저희들은 뭐 만주 땅으로 이주하면서 이제 2세, 3세가 되고 현재는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 뭐 시선적으로나 방금 전에 얘기하신 뭐 조선족 이런 그 호칭에 있어서도 도대체 우리가 조선족이라고 불리우는 게 영광스러운 건지 좀 헷갈릴 때도 많거든요. 저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선민족이라는 부여를 받은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몽고에 사는 건 몽고 민족이라고 받는 네네. 거고 당연히 받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고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완충지역으로서 잘 서로가 더불어 사는데 그게 단지 경계가 있었다는 거죠. 네네. 근데 그건 정치적인 경계고 우리끼리의 경계는 없어도 된다. 현재 동포들이 한국에서 80만 명 정도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도 그 소리 듣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네, 그러면 이 동포들이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 후대들로 해서 뭐 한국에 거주하든 중국에 거주하든 또 뭐 북한, 미국 다 다닐 수 있는데 이분들이 특별한 단체로서 앞으로의 평화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뭐 좀 추측이 될까요? 중국에 계시는 동포 조선족 분들이 굉장히 지대한 중심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네. 완충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완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선 문화와 중국 문화가 부딪히는 지역의 완충 지역인 조선이라는 게 조선족이 필요한 거죠. 그분은 없으면 안 됩니다. 솔직히 일본이 한국하고 그러니까 중국하고 국교 정상화 1970년대 했지만 네.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20년 뒤지거든요. 그래도 결론 한국과 중국 관계가 더 좋듯이. 근데 그 중간에 누가 있었냐? 조선족이 있었기 때문에 빨라진 거예요. 네. 그 부분들 없었으면 안 됩니다. 이 작업 처음에 할 때 네. 지금 이거는 한국에 중국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의 소수민족, 디아스포라로서의 이야기잖아요. 네네. 만약 이 사진이 전부 다 중국으로 가면 중국 소수민족 역사예요. 그렇죠. 중국 정부가 볼 때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네. 왜? 이렇게 기록한 사람이 없으니까. 전 정치가 상관없으니까 그런 말 네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민간 교류로 해서 그렇죠. 역사를 기록하는 그렇죠. 큰 그렇죠. 그런 역할을 거기 하시는 때문에 거군요. 상관없어요. 네. 정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간인들은 그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한민족의 이런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큰 역할을 하시는 데 대해서 너무 존경스럽고요. 아닙니다. 네. 도다이코코 센세이. はい。こんにちは。こんにちは。はじめまして。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中国語ちょっとできますか？中国には8年住んだんですけれども、 8年帰ってきてからもう長くなるんでだいぶ忘れてしまいました。今日のこっち電子会の劉先生とご夫婦ですよね。はい。今何のお仕事をしてます？私は作家として文章を書く仕事をしています。では今日の電子会に対してちょっと紹介できますか？で見る人たちはみんな中国人とか韓国人とか、はいね、朝鮮族、ですから韓国語ではい、ちょっと韓国語で、紹介お願いいたします。같이 다니면서 이제 같이 취재를 다니면서 그분에 대한 네네. 인생에 대한 글을 제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자료 사진 같은 것도 같이 정리를 하고요. 네. 그런 일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살면서 많은 조선족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도 들으면서 많이 배웠는데요. 네. 그 제일 저한테 소중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여기 사진에 나오는 네. 리주흥 선생님. 네. 그분을 제가 처음 만났던 게 1989년도 3월달, 4월달 그때쯤인데요. 네. 제가 훈련관성 하얼빈에 있는 훈련관대학교에 그 중국어 연수를 하러 갔었고, 네. 그리고 중국어를 배우면서 하얼빈에 있는 일본어를 같이 공부하는 서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일본어를 가르치셨던 분이 이 리즈훈 선생님이셨어요. 네. 그 어린 나이에 하얼빈, 고향은 하얼빈이신데 고향을 떠나서 한국에서 공부하고 일본에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저는 거꾸로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한국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중국으로 왔기 때문에 이분이 보시기에는 그 제 모습이 옛날에 자기 모습을 보는 듯하다. 그리고 공감을 그렇죠.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다 살고 있는 이 일본, 한국, 뭐 이제 중국까지 하면 우리 민족이 많이 늘려 네. 퍼져 있잖아요. 네. 그분들을 각 나라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을 접했었을 텐데 문화 차이로 해서 그분들이 겪고 있는 힘든 부분이라든가 혹은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조금 응원의 말씀이라든가 작가님께서 그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 하면은 역사를 아는 것이 그런 힘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자기 조상이 어디서 왔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그러면은 자기가 왜 중국에서 태어났을까, 네. 그리고 왜 지금 왜 일본에 있을까, 한국에 있을까, 네. 그런 생각까지 다 포괄적으로 하면서, 그러면 자기 자신은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뿌리를 먼저 알고, 그러니까 한마음 한뿌리, 예. 그리고 우리 한민족의 평화와 통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민족의 화해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믿어지네요. 예. 존경스럽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